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제 기억에서 평생 지우고 싶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참 어이가 없어서 정신이 없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제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고 너무 답답해서 일단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5년 동안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했기에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취직이 안 된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사실 힘들어했던 것도 처음 몇 개월 정도만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친구가 일을 안 한 지도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몇 개월간 일자리를 구한 것과 다르게 지금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듯 매일같이 빈둥대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위로해주고 평생을 약속하면서 3년 동안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줬네요. 심지어 저는 여자친구가 마치 아내라도 된 것처럼 회사 끝나고 오면 밥도 차려놔주고 외로움이 많은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함께 지낸다는 게 마음에 많은 안정감을 줬었기에 이대로라도 좋아서 내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여자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가 생겼더군요. 제가 회사를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일 주말할 것도 없이 항상 붙어 있었고 사소한 다툼들도 없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이 크네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기에 그 충격이 훨씬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발단은 제가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오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떠나던 그날까지도 그날이 있었던 그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복한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원래는 3일간 계획된 출장이었는데 회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이 하루 일찍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것조차 아무래도 하늘의 계시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태생부터 무뚝뚝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한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튼 계획보다 하루빨리 출장이 끝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싼 와인과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단골 레스토랑에 들려서 폭립까지 포장해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나를 보면 깜짝 놀라서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불이 깜깜해서 집에 없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현관에 놓인 남자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순식간에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대는 게 신기하더군요. 남자 운동화를 보자마자 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들 치고는 발이 작은 260mm 신발을 신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은 대충 봐도 280mm는 넘어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에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데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차마 쉽사리 방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도저히 제 감정을 제어할 자신이 없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달칵하면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조용한 목소리로 방문을 열라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자다 일어나서 몰골이 엉망이라며 말을 돌리더군요. 자기 출장이 내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오늘 온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진심으로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오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문이나 열라고 소리쳤고
현관에 있는 저 남자 신발 뭐냐고 말하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그 순간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엎어버릴까 고민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억울하게도 제 인생만 나락으로 떨어질 걸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냥 어차피 바람 나버린 여자와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기에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꼴도 보기도 싫고 그냥 이쯤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차라리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다.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정말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는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너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진짜 이건 조상님이 도왔네라고 말하면서 욕을 했고 오늘 모든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져갔던 음식과 와인들을 도로 챙겨서는 곧장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도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네요. 결국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서 혼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술을 퍼부어 마셨고 구석에서 우두커니 포장되어 있는 폭립을 보자마자 욕이 나오더군요. 일부러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단골 레스토랑에 연락해서 혹시나 식을까 봐서 제 도착 시간을 말해주고 부탁해가면서 포장했던 건데 여자친구가 제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행복해하면서 같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상상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울고 울다가 갑자기 또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더군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가 놓여져 있던 현실에 또다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너무 괴로워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의 연락을 다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렵더군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해서 못 나간다고 했었기에 옆에 놓여져 있었던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전날 제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말하는 연락이 오길래 짜증나서 휴대폰 전원을 꺼놓았다가 켜보니 밤새도록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 건 줄 알았습니다. 부재중 알람이 자그마치 48개나 와 있었는데 41개는 여자친구에게서 왔던 거고 나머지 7개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더라고요. 올해 설날에 여자친구네 본가로 찾아뵀었기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하더군요. 결혼을 계획하기 위해서 찾아가서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명절 선물도 챙겨드리고 즐겁게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이렇게 호칭을 섞어가던 분들인데 말이죠. 순간적으로 여자친구의 전화는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아무 잘못도 없으신 어른들에게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휴대폰을 더 들여다보니 카톡 메시지도 엄청나게 와 있었습니다. 대략 400개가 넘는 메시지였는데 여자친구한테서 온 게 300개가 넘게 있었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100개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람을 피우고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상황을 숨기지는 못할 망정 다 떠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친구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까지 이런 사실을 말한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과 그동안 만나왔으며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건지 제 자신에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다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이해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로 카톡을 읽어봤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오빠 서연이 전화 받아줘요. 진짜 실수였대요. 제가 서연이 잘 아는데 오빠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기타 등등 대부분 이따위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냥 친구들은 대부분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무 한심해서 욕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다 같이 단체로 정신을 놓아버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더 급격하게 밀려오기 시작했고, 일단 당장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집안 사정으로 문제가 생겨서 월차를 낸다고 말하고는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셔대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또다시 울리더군요. 술이 조금 취해서 정신이 나갔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결국 전화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서 인사를 하니까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밖에서 있다고 하니까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자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 몸이라도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더니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딸에게 간략히 들어봤는데 일단 자기네 집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도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저보고 자기네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다니 말이죠. 심지어 제가 그 집에 찾아가면 무조건 여자친구가 찾아오길 뻔했으니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짜증이 또다시 밀려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술을 마셔서 못 간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저를 찾아올 테니 밖에서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의 집이 여기서 차로 3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시냐고 말씀을 드렸고 괜히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고 따님이랑 잘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지도 않는지 지금 당장 고속버스 타고 출발할 테니 터미널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길래 안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전화를 끊었죠.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제가 일어났다고 연락을 했는지 곧바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계속 무시했더니 전화와 카톡을 번갈아서 계속해서 보내더군요. 그냥 카톡이 계속 울려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싶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남자애는 지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행사에 가서 우연히 만난 애라고 하더군요. 자신보다 2살이 더 어려서 그냥 친남동생 같이 귀엽게 생각해서 만나던 동생이랍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남자의 집안이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파로 시험까지 망쳐버려서 너무 힘들어했다네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위로나 해주려고 만났다가 술에 취해서 벌어진 사고 같은 거라며 절대 자신의 의지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보고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읽은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냥 다 거짓말로 들리겠지만 제발 한 번만 믿어달랍니다. 그리고 지가 잘못했다면서 그냥 무조건 다 본인이 잘못한 거 안다고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별다른 생각도 들지 않고 술만 땡기더라고요. 제가 카톡 읽는 건 보이니까 읽었으면 제발 대답 좀 해달라면서 자꾸만 카톡을 보내더군요. 그냥 그런 내용을 보고 있으니 여자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제 인생에 앞으로 다시는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껴주고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여자였는데도 순식간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 다시는 얼굴조차도 마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으로 혼자서 스스로를 위안했던 것 같네요. 소설같이 가슴 저리게 예쁜 사랑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과 사랑이라는 건 다들 혼자 살기 적적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쩌다 보니 결혼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추천하고 다니는 건데 굳이 뭐 하러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동시에 참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알바며 노가다며 가리지 않고 열심히 뼈 빠지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나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살아보나 싶었는데 말이죠.
평소에 금전적으로 힘이 들던 시기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도 여자친구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거 먹이면서 행복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결혼하고 애 생기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꿈속에서 애랑 셋이서 놀러 다니는 꿈도 꿨으니 말이죠.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집에 있는 여자친구랑 같이 욕하면서 마음을 위안 삼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제 곁에서 있었던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서글픈 마음에 소리를 내면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술을 계속 마셔댔고, 잠이 들어서 다시 일어나 보니 저녁 6시가 다 되어 있었고, 창밖을 보니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몽사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매번 술을 왕창 마시고 숙취로 힘들어서 골골될 때면 여자친구가 해장하라고 끓여주던 맛있었던 그 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문을 여니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출했던 제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대체 밤새도록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밥은 먹었어?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오빠 좋아하는 해장라면 끓여준다면서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여자친구 아버지는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에게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확히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여기에 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사방에 온통 여자친구의 물건들만 보이더군요. 제가 피땀 흘려서 구입한 제 집인데 말이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물건들도 모두 다 제 돈으로 샀던 거였으니 여지껏 뭘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짐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대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여자친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달려와서는 제발 이러지 말고 이야기부터 하자면서 제가 내다 놓은 물건들을 다시 들여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네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지 말고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냥 다 무시하고 계속 물건들을 나르니까 여자친구는 사태의 심각을 이제야 알았던 건지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서 펑펑 울면서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지는 울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쓸데없는 참견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상황에 짜증이 더 나기 시작했고, 여자친구가 들여놓은 물건들을 대문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에 있던 옷부터 시작해서 베란다에 걸린 속옷이며 화장품 그리고 가구 카메라 할 것 없이 부서지던지 말던지라는 생각으로 모조리 다 대문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 가끔 벽에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옆집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여자친구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지금 남자친구가 술을 마셔서 그런 거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다시 주섬주섬 줍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침대, 여자친구와 같이 누워서 TV도 보고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나누었던 대화들도 생각나고 참 이것저것 사연이 가득히 담겨있던 침대인데 이제는 그냥 어제 봤던 충격적인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서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현관의 여자친구 물건들도 다 같이 밀려나가게 매트리스로 쫙 밀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 얹으라면서 제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힘으로 뜯어내고 계속 날랐습니다. 여자친구는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어제 네가 썼던 이불이라고 하면서 덮어주면서 이 역겨운 물건들 다 네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물건조차도
전부 다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와 같이 쓰던 치약조차도 말이죠. 여자친구와 같이 만든 컵이며 같이 결혼해서도 쓰자며 알콩달콩 골랐던 비싼 접시까지 다 밖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건을 다 옮기고 방으로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더니 여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제 좀 진정하게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도록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얼른 듣고 보내버리자라는 생각에 물을 마시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라고 말했죠. 그러자 무릎을 꿇고 있던 여자친구는 다급히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야. 나 진짜 술에 너무 취했었는데 동생이 너무 들이대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도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절대 몰랐다고 하면서 울고 불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서서 갑작스럽게 제게 안겨버리길래 여자친구를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남자가 여자한테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갑자기 안긴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건지 진짜 황당하더군요. 그냥 이제 두 사람 이야기 듣기 싫고 저도 친한 여동생 집에 불러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그게 할 소리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여자친구는 아빠 그러지마 내 잘못이야 이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무슨 TV를 보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기승전결도 없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말이죠. 그러더니 양반 자세로 앉아있던 여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상전이 된 것 마냥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 딸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하고 잘 보듬어주면 이런 아내를 구하기가 어디 쉽겠냐고 말하더군요. 아내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어야 아내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아내라는 호칭은 부부가 되어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너랑 나랑 결혼한 사이였어?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려고 같이 사는 사이 아니었냐고 말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무섭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고 내가 더 잘할게. 나 못 믿겠으면 휴대폰 비밀번호고 뭐고 전부 다 알려주고 전화번호부에 있는 남자 번호는 전부 다 지울게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끄럽게 들리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더니 여자친구 아버지는 이 정도 화냈으면 된 것 같으니 저에게 그만하라 하더군요. 딸애가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있고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게 하나쯤은 있는 거랍니다. 제가 많이 슬프겠지만 자기 딸이 이런 실수를 해서 자신도 슬프다고 말하더군요.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 끊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도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남자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덥석 주더라고요. 비밀번호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었고 이름은 물어볼 필요도 없더군요. 카톡 창을 보니까 즐겨찾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고 휴대폰을 뒤에 가져다 대니까 오빠 뭐하냐고 누구한테 전화 거냐면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곧장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놈이 전화를 받았고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누나 어떻게 됐어? 걔가 뭐래? 별것도 아닌 게 겁주고 있으면 내가 당장 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빨리 와서 짐 들고 꺼지라고 말했고 이제 전부 다 네 짐이야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오빠 왜 그러냐면서 그 동생 정신이 나간 애라서 건들면 위험하답니다.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카톡은 즐겨찾기 되어 있고 그놈이랑 바람까지 필 때는 언제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자 이놈한테서 다시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누나 술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게 된 건데
정말 오해를 시켜드렸다면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누나한테 접근도 안 하고 보더라도 아는 체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쯤 되면 제가 아무리 호구라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여자친구가 시킨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런 여자랑 결혼할 뻔했네. 네가 남자 인생 하나 살린 건데 뭐가 죄송해. 그런데 다시는 형 눈앞에 띄지는 마라. 그리고 서울권에 취직할 생각도 버리고 이 근방에서 놀지도 말고 그냥 다시는 형 인생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게 방이 조용하니까 선명하게 다 들리더군요. 여기서 더러운 입으로 욕하냐. 피해자인 나도 욕 안 하고 좋게 이야기하는데 말야. 빨리 와서 네 누나 침 가져가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또다시 그 동생 진짜 감당 안 되는 애라고 말하면서 이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한다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온다고 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거 다 하고 평생 내조하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인지 뭔지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도저히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들으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이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랑 친해지다 보니 그 후배가 자기 딸한테 나쁜 마음 가져서 술을 먹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가 지금 당장 그놈 찾아가서 몽둥이질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이라더군요. 근데 안 그러셨네요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대문 열고 이제 그만 두 사람 다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또 침착하고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지금 맨정신이고 최고로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가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는 손을 싹싹 빌면서 이러지 말라고 하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고 변호사까지 불러서 크게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무슨 남녀간의 일에 변호사라니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잘 이야기해서 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가시면 제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정색하니까 그제서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내일 다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여자친구는 절대 자기는 못 간다고 울면서 혼자지 스스로를 때리고 있더군요. 자신이 못된 짓 한 거 너무 후회한다면서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가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나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는 바로 바꿔버렸고 소파에 앉아서 한숨 쉬고 집을 둘러보니 참 많이 적적하더라고요. 제 집인데 제 물건이 이렇게나 없었구나 싶었고 여자친구의 물건을 다 빼고 나니까 집이 이렇게 컸었나 싶더군요.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집이 작다고 더 큰 집 가자면서 더 좋은 집 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자고 하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너무 허탈했죠. 그냥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3개인데 그것도 다 여친 물건이었고 그 짐들 다 빼버리니까 한 방에 물건 몰아넣어도 될 것 같고 화장실에는 칫솔, 면도기, 샴푸, 비누가 전부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집에서 가져온 김치랑 물과 맥주 그리고 소주뿐이더군요. 3년간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고 시간이 붕 떠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속에서 3년을 살다 온 것 같고 슬프기도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혼자서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아기 낳아서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꿨던 제가 호구 같아서 눈물이 났네요. 여자친구가 기분 좋아서 활짝 웃으면 그게 좋아서 볼에 뽀뽀하고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 그냥 여지껏 뭘 했던 거가 싶고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이나 더 마시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 인터폰으로 보니까 그 남자놈이랑 같이 둘이서 물건 주섬주섬 주워서 가더군요. 그놈은 그 상황에서도 한심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물건 주우면서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여자친구는 조용히 하라고 쉿쉿거리는 거 화면으로 다 보고 있자니 참 황당하고 화조차도 안 나더군요. 너무 많이 믿었고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새로운 여자가 생겨도 믿을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아무튼 굳이 해보지 않아도 별 인생 경험 제대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딘가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풀고 싶어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심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만났던 전 남편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알게 된 남자였는데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제게 일을 가르쳐 주던 점장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외모적으로 훈훈한 외모지만 처음에는 제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었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연상을 만날 생각이 없기도 했었고 그저 너무 착하고 순진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간 일을 하다가 술을 마시게 된 날이었는데 술을 한잔 마시다가 많이 취해버린 건지 두서없이 갑자기 대뜸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봤던 그날부터 제게 반했고 관심을 가져왔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몇 달간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지내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는 거랍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마음도 컸었고 특별히 관심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만나보자고 고백을 받아줬죠. 그날 이후로 저도 그 남자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어릴 때부터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그 전부터는 안 보이던 매력들이 하나 둘씩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별 생각 없이 만났던 사람과 4년이라는 오랜 연애 기간을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결혼 생활을 해주었던 1등 남편이었죠. 그리고 제게 헌신을 다해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수준이었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친절하고 완벽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 사촌들한테까지도 잘해줬으니 그 정도면 말을 다 한 거였죠. 심지어 제 부모님과 동생도 마치 친아들과 친형처럼 생각할 정도였고 저희 집에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도 평생 모아온 돈을 잠시의 망설임도 주저없이 바로 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전 남편은 생각보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제 입장에서 보면 모아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덕분에 결혼하고 생전 처음으로 넓은 평수의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줄 아이가 생기면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몇 년간은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제게 양해를 구했죠. 사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상관없으니 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대로 아이는 금방 생기지 않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외로움이 쌓여갔던 것 같네요.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예전 남자친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호기심으로 그 남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개인 홈피 주소를 알아내서 며칠 동안 몰래 지켜봤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결국 저도 모르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남자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남자는 남자친구는 없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소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질 줄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 스스로 정신을 놓아버린 건지 서로 며칠 동안 수많은 대화들을 이어나갔고 그 남자의 제안으로 주말에 시내에서 보기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이 제게 너무 소홀하다는 감정이 컸었기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별로 없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었고 남들이 보면 그야말로 하숙생에 가까울 지경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으니깐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만 보고 오는 건데 문제될 게 있겠냐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약속 당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은 또다시 엄청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3살 연하였었는데 어릴 때 봤던 어린 티가 나던 남자가 아니라 아주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제게 왜 이렇게 예뻐졌냐며 적극적으로 제게 어필을 하게 됐고 그날 술을 정신없이 마시던 중 그 남자의 고백에 결국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신이 깨고 멀쩡해졌을 때도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보다도 설레는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 만난 남자친구에게 제 결혼 사실을 숨긴 게 미안했었고 그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우울증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고 행복한 날들을 보낸 지도 몇 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마음은 남편에게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제게 조금이라도 못해주거나 소홀해지면 그걸 핑계 삼아서 이혼하자고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일부러 더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냈지만 남편은 자신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때는 그 남자가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정말 저를 그만큼이나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항상 웃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런 남편이 싫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 잘못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심적으로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더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외박을 해버리기도 했고 남편이 연락 오면 받지를 않았었죠. 다음날 집에 들어가서 왜 연락을 안 받았냐고 하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잠들었다고 대답하면 그러냐면서 밤새도록 걱정했다며 다음에는 연락이라도 받아달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왜 우는 거냐며 또 저를 다독여주는데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화를 버럭 지르고 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싫었습니다. 남편을 속이는 것도 싫었고 연하남을 속이는 것도 다 싫었죠. 그러자 남편은 문 밖에서 저를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자신이 미안하다며 기분 풀라고 말하더니 밥 챙겨 먹고 편하게 있으라면서 출근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연하남에게 전화를 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한 잘못을 묻고 지낼 수도 없었고 얼굴을 마주하며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두 손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포장해서는 해맑게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저히 이렇게 지낼 자신이 없다고 말을 했고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남편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고백에 당황한 남편은 냉장고에 있던 술을 원샷을 하더군요. 평소에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마시는 걸 보니 이제 되돌릴 수 없겠구나 싶었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이 사과를 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앞날만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답니다. 자신이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저를 혼자 놔둬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심한 놈이라고 울면서 말하는데 도저히 가슴이 아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저는 당신은 잘못한 거 전혀 없다고 말했고 나 같은 쓰레기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다 싫었죠. 저렇게 착한 남편이 미안하면서도 미웠고 제 자신이 싫어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아침을 다 차려놓고는 진작 일어나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애칭을 부르면서 한번 안아보자면서 저를 안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지나간 일은 다 잊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미안해 하지도 말고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저런 사람한테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더욱더 괴롭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가 도저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고 남편에게 미안해서 놓아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욕을 하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으면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았죠. 만약 그랬더라면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기가 더 편했을 텐데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또 집을 나갈까 봐서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보였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렇게 며칠 동안 버텨보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하느라 정말 미안했다고요. 나는 그냥 될 대로 살다가 떠나고 싶으니 부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 번호는 바꿔버리고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수차례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더군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던 가정주부에서 하루하루가 고된 직장인으로 지내게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퇴근하면 그 친구랑 같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이놈 저놈 만나면서 마음 편히 놀았거든요. 당시에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왔는지 일주일에 6번 정도를 나이트 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직장은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잘 다녔고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다녔었죠. 그저 그때 당시에 제 바람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길 바랄 뿐이었었죠. 그렇게 마음 편히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에 2번 다시 결혼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제 착각이었던 거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놀던 이혼한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아는 사람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남자 2명이라 저도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노는 게 행복이었을 때라 당연히 간다고 말을 했고 주말에 만나게 된 남자 2명 중 1명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고 편하게 만나던 때였기에 한 남자에게 정착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마음 편하게 만나고 즐길 수 있는 남자친구들이 항상 있었던지라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심지어 제 남편이 그때 첫인상은 제 마음에 전혀 들지도 않고 기분이 나쁠 정도였습니다. 생긴 것도 제 취향이 아니었고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와 같이 갔던 친구는 그 남자를 보고 바람둥이의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게 생겼다고 말하는데 제 눈에는 그저 밥맛 떨어지게 생겨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 남자는 제게 너무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제게 관심을 끄길 바라는 마음에 제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인생 피곤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한테 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 황당해서 웃으면서 아무튼 그날 여행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 남자는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듯이 저를 따라다녔고 마치 현대판 머슴처럼 제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더라고요. 친구와 같이 나이트에 가도 아무 말 없이 새벽 시간에도 항상 데리러 와줬고 제가 기분이라도 안 좋아 보이면 어디든 상관없이 장거리도 마다 않고 드라이브도 가주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거 모든 걸 다 챙겨주면서도 무심한 성격이랄까?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듯 하면서도 무심하게 챙겨주는 매력에 점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이 사람과 같이 지내면 결혼이라는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며칠 동안 고심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 저와 같이 살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슨 낯으로 그따위 말을 했던 건지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지만 무뚝뚝하게 전 남편을 찾아가서 새로운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버렸죠. 그러니 그만 버티고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전 남편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모든 걸 포기한 듯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모습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좋기도 했고 묘한 감정들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절대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었죠. 결국 전 남편과는 그렇게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고 나서 남편과 저는 바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돈은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네요.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나온 덕분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이 섭섭치 않게 나온 덕분이었죠. 아무튼 남편은 빚을 갚느라 여유가 없다면서 나중에 자신이 다 낸다고 했었고 거의 모든 생활비를 제 돈으로 다 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니깐 돈을 누가 쓰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그런 생각이 컸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넉넉하게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주말이면 매번 놀러도 가고 흥청망청 놀았죠. 첫 결혼 때와는 완벽히 다르게 저축이라고는 한 푼도 하지 않고 버는 대로 모조리 다 쓰기 바빴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분수에 맞지 않게 살기도 했던 것 같네요. 한 끼에 수십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그때는 왜 그 돈이 아까운지도 몰랐는지 말이죠. 그리고 여행도 어디 가릴 곳 없이 다니다가 매번 카드값도 겨우 막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살았네요. 그러던 중 6개월가량을 같이 살고 있다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고 어떤 여자와 아이와 같이 있는데 누가 봐도 가족 그 자체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성을 잃고 뒤따라가서 앞뒤 가릴 거 없이 불러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남자는 애까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지 알았습니다. 제 상처를 알고 있다며 굳이 법적으로 얽매지 않아도 되니 제게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지내다 나중에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자고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으니 그랬던 걸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이 남자의 잘못인 게 맞는데 그 잘못을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엉뚱한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처음부터 만났을 때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포기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나도 피해자인데 제가 그 남자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혼인 빙자로 고소를 하라고 했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제게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은 이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게 됐지만 내 상처는 내가 사랑한 내 진심 그리고 내 시간은 그런 제 모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 다시 만나면 저를 안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욕하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으면 욕을 먹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 남자를 사랑한 마음밖에 없었기에 포기를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고 사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그 여자와는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사실 주변 사람들의 온갖 질타와 나쁜 시선들을 헤쳐나갈 게 무서웠지만 이 사람이 곁에 있어서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지금은 스스로 욕하고 해버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결국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같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선택이 잘못됐으며 이 세상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은 없다라는 걸 이 인간 때문에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누군가 저주라도 한 것처럼 모든 부분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죠. 아무도 회사 내에서 제가 유부남과 바람을 폈고 한 가정의 가장이 조강지쳐 다 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체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서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를 온전히 제가 다 내고 있다가 제 수입이 갑자기 끊겨버렸으니 말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몸만 저한테 왔던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매일같이 짜증을 부르길래 얼른 다시 회사에 취직할 테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냥 남편이 아이들에게 용돈도 못 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더군요. 남편 차에 놓고 물건을 가지러 가서 차를 뒤지는데 서랍을 열었더니 제가 모르는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심정은 그냥 회사 일에서 쓰는 건가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 혹시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연락하려고 놔둔 휴대폰인가 싶은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켜서 나오는 화면을 보고 나서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고 온몸이 떨리면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니 며칠 전에도 둘이서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처자식 다 내팽겨치고 나한테 왔으면서도 이 인간이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도 저를 더 사랑한다고 매달렸을 때도 부인한테 가라고 욕을 해도 울고 불며 나밖에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이 여자는 누구냐고 욕을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만났던 친구라며 절대 깊은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게 또 용서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런 놈이랑 당장 끝내야지 하면서도 제 전남편 가슴에 못 박게 하고 이 남자의 엄마랑 애들이랑 피눈물 나게 했는데 이게 맞나 싶었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작 이러려고 다시 시작한 게 아닌데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못된 짓 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 채로 그냥 저냥 막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죄책감도 양심도 없는 놈인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피지 않는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을 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문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했어요. 그저 제 마음은 고작 저런 인간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 사랑시킨다고 직장도 친구도 내 지인들 모두 버리고 선택한 인간이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스러웠죠.
도망쳐야겠다 생각도 셀 수 없이 했지만 이 남자를 떠날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때마다 전 남편과 이 남자의 애들 엄마한테 벌 받는다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문득 너무 서글픈 마음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했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래서 그동안 마음 고생시킨 거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고 지금은 나 이런 나쁜 남자 만나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당신 인생에서 나 같은 여자는 모두 다 잊고 편하게 살라고 했죠. 그런 말을 한 이유도 제 남편은 제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제 동생은 저와의 인연을 끊는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매형이 아닌 형으로 만날 거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아직도 제 동생과 가끔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부디 행복하길 바랄 테니 자신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친 김에 남편의 애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빌고 빌었어요. 그러자 지금의 애 엄마는 이 인간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났답니다.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아니 뭔가 끝낼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다면서 말이죠. 그런 말에 동감이 갔고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인간에 대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터졌을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테니깐요. 긴 시간을 오로지 애들만 보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셀 수도 없이 다른 여자와 놀아놨을 거 안 봐도 눈에 선한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눈치채고 여자 문제로 싸운 것만도 너무 많으니깐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도저히 이곳에서 이 남자랑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텅텅 비었고 갈 곳은 없었기에 친정에 찾아갔더니 친정엄마는 저를 잊은 지 오래됐다며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제가 이 남자랑 산다고 했을 때 제 엄마도 저처럼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루 종일 갈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런 현실이 너무 서글펐지만 이 모든 게 내 선택이고 결정이니 이런 게 내 팔자라니 하며 이 인간과 못 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헤어지려 몸부림쳐봤지만 매번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이놈한테 질질 끌려 살다가 제 인생은 마무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너무 많이 싸우다 지쳐서 저희 둘은 따로 살고 있네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저도 제 마음을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때문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원형 탈모에 화병까지 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심장이 셀 수 없이 두근거리고 우울증이 와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남들 부럽지 않게 착한 남편에게 공주님처럼 대우받으면서 넓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다가 좁디 좁고 추운 원룸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 건지 너무 슬플 따름입니다. 그냥 지금의 제 인생은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가스비가 없어서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옷을 칭칭 싸매고 겨울을 보내는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의 저는 너무 큰 죄를 짓고서 아직도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적으면서 느꼈지만 아마도 저는 이 남자와는 이혼을 할 것 같네요. 그동안 미련했던 제 모습을 이렇게 적고 나니까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절실하게 와닿았거든요. 진심으로 전 남편과 애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고 두 사람이 각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래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유부남이고 최근 처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처제는 우리 부인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나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처제는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나랑 부인이랑 우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서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있더라고요. 장모님 잠깐 자리 비우시는데 제가 처제한테 고생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라 감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군요. 나중에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고 처제는 유산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부인이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고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면서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여름 휴가. 제가 7월 말이 여름 휴가라서 부인이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군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난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랑 동서 차 이대로 속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 하더군요. 형부 봐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카는 엉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부인은 우리 애들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나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손안할 사람이긴 하나 나보다 나이가 3살 많으니 그냥 형형 하고 동서는 나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아 이거 뭐 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애이 놀러와서 기분 역같네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문드르륵 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놈이 그렇지 뭐 형부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쪼르르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6캔 묶음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처제가 저거 아까운데 같이 3캔씩 먹자 하더군요. 난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퍽 하고 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MT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같은 되지도 않는 조크를 날렸겠지만 부인의 여동생인 처제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톡톡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와락 나한테 안기더군요. 그러더니 울먹울먹거리면서 형부 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형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너무 놀라서 확 밀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같이 바다에 수영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것인지 머리가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는데 부인은 레시가드를 입었고 처제는 비키니를 입더라고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확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랑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부인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내 등이랑 가슴을 건드리더군요.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바닷가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부인은 애들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처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니 형부 왜 자꾸 나 피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끼리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끝마쳤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각자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고 카톡으로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순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우리 동네 중간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파인 민소매에 짧은 치마에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아요 형부 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인 겁니다.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하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더군요.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또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제가 과장했구나. 하긴 그렇지 무슨 성인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처제가 갑자기 자기가 아까 한 말 다 믿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니까 제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 같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말하더군요. 아, 역시 뭔가 이상하네 하며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하는데 또 막 울면서 제게 안기기 시작하더군요. 술 더 먹이면 안 되겠다고 하고 일어나자고 팔을 잡아 끄니까 다시 와락 안기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이야 엉엉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들쳐업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처제 집 쪽으로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처제가 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으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 집 따와 가는데 갑자기 처제가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에어컨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다 가라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밤길이니까 조금만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어가는데 자기 술 다 깼으니까 맥주 한 잔씩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 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나 어디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단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하니까 또 생근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네 언니 남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면 너희 가정 우리 가정 다 망가지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 같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오더군요. 형부 뭐하는 문제 끝나느냐, 밥 먹자, 놀러 와라, 놀러 가겠다 등등. 그래서 제가 아예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느냐고 카톡이 와서 그냥 씹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1층에 와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얘가 무슨 여대생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 살 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내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 끝이니까. 형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 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형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잘 수도 있다고 얘기해놨다고. 그래서 혹시나 오해 생길까 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 먹고 쉬는데 처제가 씻고서 나오는데 흰 타올만 걸친 채 나오더군요.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생각을 했고 부인한테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서 PC방에서 나를 지새우고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 처제가 어딨냐고 카톡 몇 개가 와 있네요. 처제가 무섭네요. 처제가 저렇게 몸으로 달려들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부인이나 동서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조언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 남자친구는 25살입니다. 사귄 지는 170일 정도 됐고요. 제목 그대로 남자친구는 백수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되어 직장 생활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월급은 250 정도 됩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기 전에는 밤일을 뛰었어요. 사귀기 전에 무슨 일 하는지 물었었는데 아는 형이 일 좀 도와달라서 아는 형 가게를 관리하는 일을 잠깐 한댔어요. 사귄 후에 남자친구가 사실은 아가씨 나오는 술집에서 아가씨들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남자친구 말론 영화 비스티 보이즈에서 하정우 씨 역할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가씨들 쭉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소개해주는 거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거기서 일하는 여자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랑 접촉이 많고 낮이라는 저와는 서로 패턴이 안 맞아서 연락도 잘못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귀기 전에 관뒀어요. 저 때문에 하던 일을 관둔다니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 생각을 많이 해준다고 느껴서 고마웠어요. 여자랑 접촉이 많은 일이라 아무래도 저는 분명 신경 쓰일 텐데 그럴 일도 없어지니까 더더욱 좋았죠. 앞으로 밤일 말고 낮에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서 제가 퇴근하고 같이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 찾아보고 남자친구 동네에 사는 친구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일고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처음엔 카페 아르바이트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보여줬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월급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힘들지만 센 편인 생산 쪽을 찾아줬어요. 기계관리, 부품 단순 조립, 포장 업무 등등. 그런데 그런 일은 반복되고 지겹다고 보람이 없는 것 같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3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 보고 떨어져서 못하게 됐어요. 제가 월급이 적어도 되니까 카페 아르바이트 어떠냐고 했더니 싫다고 해서 결국 백수예요. 아직까지. 저는 직장이 멀리 있다 보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남자친구는 온종일 집에만 있어요. 밥값이나 병원비, 생활용품 등등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다 제 돈으로 해결하죠. 남자친구가 가끔 용돈 받아서 돈 있을 땐 한두 번쯤 뭐 시켜 먹을 때 계산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거에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꼭 남자가 돈 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런데 남자친구 행동에 점점 지치네요. 한두 달 전부터 남자친구가 개그로 아프리카 방송에서 성공할 거라고 그러네요. 방송들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벌써 얼마 벌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안 나서 쉽게 돈 번다고 조금만 잘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방송으로 돈 많이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방송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막연히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정말이지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모자란 데 온종일 집에만 박혀서 뭐 하는 짓인지. 남자친구는 폐랑 위가 아프다면서 일 못하겠다고 계속 집에만 박혀서 게임을 하고 TV 보고 아프리카 방송만 봐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프다니까 많이 걱정됐죠. 매번 약 사가고 죽도 끓여주고 병원 가기 싫다는 남자친구 끌고 병원도 가고 걱정돼서 회사에서 달려간 적도 있었고요. 휴. 그런데 아프다는 사람이 온종일 앉아서 담배 피우고 게임만 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도 꾹꾹 참으면서 악착같이 일하러 가는데 말이죠. 막상 아프다고 해서 병원 데려가면 이상 없고요.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저 정도 아픈 걸 못 참을까? 저게 진짜 아픈 걸까? 나는 아무리 아파도 다 참고 일하는데 이 생각이 드네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그동안 먹고 싶어하는 거 먹이고 남자친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땐 돈 없어서 자존심 상할까봐 카드가 적어서 조금만 쓰고 오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모든 생활을 제 돈으로 하다 보니 제가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해졌죠. 제가 쓰는 화장품들 다 저렴한 걸로 바꾸고 화장품을 피부 로션, 비비크림,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립스틱, 서식 클렌징 딱 이렇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로만 줄여서 떨어질 때만 하나씩 삽니다. 저도 여잔데 옷, 가방, 신발, 손톱 다듬기, 액세서리 정말 좋아하죠. 그런 것들은 차밖에 한지 오래입니다. 남자친구 사귀고 나서 사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돈 쓰는 건 제가 아플 때 병원 간 것, 약값 이게 다네요. 중간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한두 번 호프집이란 식당,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한 건 맞지만 좋은 거 해주려고 아파도 꼭 참고 노력하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보면 조금이라도 달라질까 해서요.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길 바랐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란 걸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이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만큼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 걸 깨닫길 바랐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네요. 달라졌죠. 제 돈을 막 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돈 없다고 말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빌리면 안 되느냐고 하더군요. 기가 차죠. 그래서 그렇게 급한 돈이면 직접 빌리라고 했더니 싫답니다. 그건 또 제가 빌리는 건 되고 자신이 빌리는 건 안 되나요? 무슨 논리인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돈도 없으면서 삼시세끼 배달음식에 먹고 싶은 건 새벽이든 언제든 꼭 먹어야 하고 집에서 타 먹는 혼합커피는 절대 안 먹고요. 가까운 거리라도 이동할 때 꼭 택시 타야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만날 때 카드 달란 말도 당연하단 듯이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카드를 남자친구 집에 놓고 오는 날이면 카페, 밥, 택시, 집 관리비 막 긁네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모두 그렇고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카드값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담배나 커피나 밥 같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요구해서 제가 조금만 참으라고 하면 성질을 부립니다. 최근에는 욕도 들었네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담배 같은 거 조금 줄인다고 그렇게 참기 힘든가요? 제가 아예 못 피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갑씩 피는데 1갑으로 줄이자고 힘들면 1갑 반으로 줄이자고 했는데도 2갑씩 꼬박꼬박 그대로예요. 그거 안 사줬다고 제가 욕을 들어야 하나. 놀랐습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한테 욕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욕하는데 때리는 건 못하겠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이 비참해지기도 했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고 왜 매일 돈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걱정된다고 집에 무슨 일 있느냐고 묻더군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돈만 빌린다고요. 상황을 말해줬더니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남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면 아낄 생각이라도 해야지 오히려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친구가 더 속상해하네요. 이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하죠? 자존심 상할까봐 돌려서 말을 해도 알아들을 기미는 안 보이고 친구 말대로 정말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요? 인생 선배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조언 좀 부탁할게요.